네, 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는 역시나 특집으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미국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올해 첫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3월 인하 가능성이 살짝이라도 대두가 된다면 채권 금리는 하락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 대담 이어가 볼 거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채권 파트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귀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특별 대담을 또 시즌에 잘 맞게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뉴욕 증시를 간밤에 상승으로 이끌었던 재료가 재무부 쪽의 발표였어요.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낮춘다라는 거였는데 좀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하시려고 하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양까지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네. 왜 이러냐면 작년에 연초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 0%대 성장을 우려하면서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미국 정부가 사실은 작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무려 8%까지. 그러니까 원래 적절한 수준, 규정 정도 재정 수준을 한 4에서 5% 정도 적자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한 2%포인트 이상 GDP에 적자를 더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전체 정부 부채가 한 3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작년 3분기에만 미국 국채가 무려 1조 달러나 발행이 되면서 그리고 4분기에도 8천억 달러, 이번 1분기에도 8천억 달러. 이 정도의 원래 국채 발행 계획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니까 적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일부 세금 감면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좀 재정 지출까지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적자로 연결되면서 0%대 성장을 2%대까지.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에 미국 경제를 굉장히 양호하게 끌고 왔지만 그 부작용으로 정부 부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작년 3분기 말 4분기 초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5%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줬는데 그 부담을 지금 작년 4분기 5%대 그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을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가는 거와 더불어서 작년 4분기에도 원래 8천억 달러, 8,500억 달러 발행을 7,700억 달러로 800억 달러 정도를 줄여줬고요. 전일에도 대략 한 7,500억 달러대에 가까운 발행이었는데 그걸 또 8천억 달러 가까운 발행이었는데 그걸 500억 달러 정도 또 축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부가 올해도 미국 성장률은 한 1%대 중반으로 굉장히 양호한 성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0%대 성장을 2%대 만들었고 네. 올해도 경기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끌고 간다고 해서 대신 이제 무리했던 재정을 줄이고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쪽에 경기는 좋게 만들었지만 금리로 올렸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면 경기 측면에서 올해 조금 서포팅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올해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덜어낸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를 안정시키는 게 선거 측면에서도 올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발행이 축소되고 미국 국채가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도 호재로 작동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이 되었다. 맞아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게 미국 증시였었죠, 간밤에. 네. 특히 기술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 상승장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연초 시작해서 네. 1월 증시 보시면 미국 증시만 해도 뭐 5% 이상 상승을 맞아요.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선진 증시 전반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심지어 유럽까지도 괜찮은 편인데 반대급부로 이머징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작년은 경기가 무관한 장세라고 봤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장이 끝까지 잘 됐던 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4분기에 금리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량도 줄였죠. 그런 과정에서 성장주가 되게 잘 간 듯 보이지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먼저 경신했습니다. 네. 그만큼 펀더멘탈에 대한 튼튼함이 지금 1월에도 미국의 경기 여건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좀 성장주만 오른 게 아닙니다. 확실한 이익을 바탕되는 퀄리티 주식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도 계속 높게 작용하는 거죠. 결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미국 경제는 좋을 것이다라는 기반 하에 달러가 1월에만 해도 좀 절상되는 한 2% 이상 절상되면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기 여건에 기대서 강세의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금리는 4분기에 떨어져 준 데서 4% 내외 초반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스윗 스팟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는 좀 안정된 수준에서 경기는 여전히 좋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그 외 선진 권역에도 전반적으로 조금 온기가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를 견인했던 것,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가 좋다라고 지금 여러 번 누차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제로 이걸 증명하는 경제 지표들만 본다 하더라도 계속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고금리 물가 정책 성공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연준이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따끈따끈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면은 확실하게 물가 쪽을 잡겠다고 금리 쪽을 아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는 네. 서포팅을 하고 연준은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서 유동성을 좀 재고 갔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엇갈린 정책 쪽에서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작년 4분기에서 1분기까지 미국 장이 특히나 좋았던 건 경기 측면에선 재정의 효과가 그리고 물가 측면에선 통화정책의 효과가 일부 맞닥뜨려지면서 작년에 5%대 금리가 지금 4%까지 100bp가 빠졌고 올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미국 주도와의 선진 증시 쪽으로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급부로 우리나라라든지 이머징 증시는 아까 1월 달에 달러 강세 흐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 메리트라든지 솔직히 한국 경기도 이제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네. 부분 정책적인 지원도 들어오고는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선진 경제가 그동안 왜 배드 이즈 굿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굿 이즈 굿인 국면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라든지 이머징 투자에 또 선순환으로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선진국의 경기 여건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반대급부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FOMC 회의 내용인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 그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체크해야 될 게 양적 긴축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작년 연말까지 해서 과도하게 12월 FOMC에서 맞아요. 금리 인하도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뭐 3월 기대까지도 네. 가져갔지만 지금 그 기대는 상당히 좀 흐트러져서 뭐 2분기 5월이나 6월 정도까지 선도금리 반영된 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당장 1분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쪽인데 정말 작년 연말에 단기자금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연준이 계속 QT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줄이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니까 그것도 채권 시장에 수급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 쪽은 오히려 지금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연준이 전체적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여유 유동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지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지준에 대한 전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비중이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추정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한 10% 내외 초반까지 연준이 갖고 있는 잉여 유동성이 전체 자산의 10% 정도까지 축소되면 상당 부분 이게 단기자금 시장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점을 저희는 한 3분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이번 1월 FOMC에서도 이미 좀 일부 지역 연은 총재, 뭐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네.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서 이 양적 축소를 좀 중단해야 되는 시그널을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석상은 이번 1월 FOMC는 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미국 경기가 계속 좋다고 얘기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가 좀 안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은 생각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게 베이지북 같은 데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생각보다는 좀 연준이 빨리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1월 베이지북만 해도 생각보다 또 개선되는 쪽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점은 대략 미리미리 좀 시그널을 줘야 되니까 이번 1월은 아니고 가장 유력한 시점은 3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반화, 금리가 빠지는 거에 대한 기대로 뭐 성장주라든지 나스닥이 좀 빨리 달렸던 부분, 그쪽에 대한 기대가 가져온 부분도 있는데 이번 1월 회의는 조금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딜레이 시켜서 한 3월 이후쯤 가져가면 오히려 3월에서 6월 사이 저희는 실제 금리 인하는 2분기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대만 가지고 좀 끌고 가면 그때쯤
투자에 대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대는 1월 FOMC 회의보다는 3월쯤에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자, 그래도 저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들을 전망하면서 네.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기회를 계속 엿보고 싶습니다. 1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지 아니면 또 방향성 다른 게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올해 FOMC 지역 연은총재 4명의 투표권이 교체가 됐어요. 네. 그중 한 명 눈에 띄는 게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죠. 발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급하게 굴다가는 실수를 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보수적인 멘트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게 했거든요. 1월 방향성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녹아들어온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 네. 총재 발언인데요. 그럼 1월 달에 지역 연은 총재들이 생각보다 1월에 확인된 지표들이 굉장히 양호했고 네. 그런 흐름을 놓고 생각하면 1월 FOMC에 작년 12월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이제 불확실성들이라든지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성급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은 조금 더 신중론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고 보다 조금 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탄력이 좀 죽는 거라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까 이번 1월보다는 아마 3월이나 2분기 초까지 연준의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의 좋은 경기 여건만 반영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선진 증시는 여기서 이제 더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 오히려 지표가 좋은 게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2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최근에 증시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칼자루는 미국 쪽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에 FOMC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떡밥이 많이 안 나오면 그래서 미국의 10년 금리가 작년 연말 종가가 3.8%인데 지금 4%대거든요. 전일에도 한 6bp 정도 빠졌다고 해서 0.06%가 빠졌다고 해서 4.07 수준인데 이 정도 높아진 금리 때는 상당 부분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만으로 위험 자산들이 달리는 건 잠깐 좀 주춤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선진 증시가 좋고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런 손바뀜이. 그래서 2월에 뭘 주목해야 되느냐? 네. 미국의 메인 지표는 역시나 고용 지표와 소비 그 네. 두 개가 지금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양축인데 그 두 지표가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야. 희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선진 증시에서 그래서 지금 선진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머징 증시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쪽에 대한 탄력이 좀 죽고 강했던 달러 흐름이 조금은 좀 진정이 역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나와야 오히려 시속 게임처럼 우리나라가 2, 3월 달에 좀 반대급부로서의 기대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3월쯤 가야 미국의 그 나빠진 지표를 기반으로 통화 정책이 확실하게 완화로 돈다. 그래야지 올해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뭐 한 6월이나 7월 정도쯤 돼야 그 전까지는 위험 자산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점들을 특히나 우리 증시도 작년 연말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건 그 시기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월은 오히려 조금 2월 전까지는 우리가 좀 준비하는 미국 지표들이 나빠지는 거를 확인하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가 미국 쪽에서 좀 안 좋게 나와주는 2월이 되어야 미국 증시가 쉬어가고 그 자리에 소외됐던 국내 증시의 어떤 반격이 있을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아쉬운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채권파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